이 병은 아주 특이하다. 자기도 처음 논다. 그러고 보호자가 말했던 백신 부작용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서류상 적어줄 수는 없다. 작년 21년도 6월 3일 저녁 10시 반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지옥 속에서 8개월째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백신 1차와 2차 접종 이후 3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그리고 5세부터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접종까지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솔직한 이야기, 돋보기와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결국 부산에서도 처음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보건소와 요양시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 3차 접종이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와 2차 그리고 3차 접종률 현황입니다. 나라에서 저희가 아무리 백신 피해를 울부짖어도 사람들은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이 백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부작용에 맞게, 나이에 맞게 그걸 데이터를 구축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돋보기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백신이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었지만 1차와 2차 그리고 3차까지 접종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백신 접종 하셨어요? 2차까지 했었어요. 2차까지 했어요. 2차까지. 3차까지 맞았어요. 부스터샷까지. 아, 다 맞으셨어요? 네. 처음에 백신 나왔을 때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겠구나 했는데 2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백신 나와봐야 뭐가 정말 안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다 할 때는 정말로 기대를 가졌죠. 백신을 맞으면 괜찮아지겠다. 그런데 1차도 그렇고 2차 맞아도 그렇고 3차도 맞게 신뢰를 그렇게 안 가지게 되는 거라. 4차까지 맞으라 하면 절대 안 맞을 거예요. 왜요? 그냥 그럼 4차 맞으면 그게 5차 되고 6차 되고.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꾸 맞으면 백신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나오는 부작용이 문제가 아니고 살다가 언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는 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안 맞았어요.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맞지 말라고 하셔서. 부작용이 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권하고 있긴 한데 제 주변 또래들은 뭐 안 맞는다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막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저도 너무 아팠는데 애기들에 맞추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는 백신의 효과보다는 코로나의 위험성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자꾸 맞으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가능한 한 지금은 늦추고 싶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호소가 많이 보이는데요. 백신 접종 후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사람들의 호소문들. 부산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애가 1차를 맞고 2차를 맞고 너무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9월 28일 담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혈액 사진을 찍었는데 가슴에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종격동 종대가 의심이 된다고. 그러니까 가슴과 가슴 사이 중간이래요. 거기에 8.9cm짜리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 병은 아주 특이하다. 자기도 처음 논다. 그러고 보호자가 말했던 백신 부작용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서류상 적어줄 수는 없다. 자기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은 8.9라는 거는 1년 새에 절대 생길 수가 없는 거다. 작년에 엑스레이 사진에 분명히 있었을 건데 발견을 못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엑스레이를 미리 혈액협회에서 작년 거를 받아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사진을 열어보시더니 발견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자기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한데, 딱 그 말씀, 너무 깨끗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더 백신이라는 제가 그거 했거든요. 최대생을 꿈꿀 만큼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아들. 어머니는 백신 부작용을 떠나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있는 위치가 심장과 혈관과 너무 붙어 있다. 만약에 혈관을 건드리면 평생 투석을 하고 살아야 되고, 신경을 건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이제 말을 해줄 수는 없다. 7시간의 대수술.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회복실로 넘어가면서 애가 얼마나 그걸 봐서 아빠 혈관 건드렸대, 신경 건드렸대, 그 말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림프암을 진단을 줘갖고 1월 3일부터 12번을 이제 어제 2차 하고 12번을 해야 한대요. 죄송해요. 미치겠네. 안 울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끝까지 말리지 않고 백신을 안 맞췄으면은 우리 애가 저런 고통을 안 당할 건데. 작년 21년도 6월 3일 저녁 10시 반에 시간이 멈췄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지옥 속에서 8개월째 지금 살고 있어요. 어디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제일 건강했다던 태훈 씨의 어머니. 지금 뇌사 상태로 8개월째 누워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셨지만 갈비뼈 골절로 인해 입원하고 계셨고, 5월 27일경에 이제 병원 간호과장이 남는 백신이라고 당시 노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노쇼로 이제 맞아라고 강요를 해서 백신을 맞게 되었고, 일주일 내도록 이제 계속 부작용을 호소하시다가 일주일이 지난 6월 3일경에 결국엔 호흡곤란과 구토 이후 심정지가 오게 되었고 뇌사 상태에 지금 계십니다. 백신 접종 후 생긴 일이지만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00~300만 원씩. 한 주예요? 한 주에. 그러면 한 달로 하면 거의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벌써 제가 한 7~8천 넘게 제가 적금은 모아놓은 거 다 썼고요. 지금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걸로 지금 근근히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과성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2월 26일 보건의료인력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접종을 했고요. 저희들이 백신을 맞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후유증으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국민입니다. 실제 백신 부작용과 질병 간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4월 달에 2사람 사망자 이외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는 6명이 단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과 백신 접종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부작용 손실보상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원래 해줘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감염병 예방법에서 국가에서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방접종을 최대한 늘려서 그 백신 접종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그 부작용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로 보상하겠다는 것을 규정에 넣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한 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결정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을 못하면 요거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이의신청을 말고는 하는 방법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말고는 없는 거죠. 법원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뭐냐면, 보상을 받는 사람은 추정할 수 있는 정도, 간접적인 것만 하면 족하다라고 대법원이 얘기를 했어요. 환자는 할 만큼 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은 이게 아니라는 걸 입증 못하면 보상을 하라라고 대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실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 손실보상을 규정한 그 취지를 봐도 인과관계 입증은 질병관리청이나 정부에서 입증을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해외 제약사 대표는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는 게 맞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WHO의 백신 기술 자문단에서 이야기했지만, 같은 백신을 한 4번까지 하면 상당히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아마 4차 접종까지는 진행이 되기는 힘들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오미크론 항원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나와야지 그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은 개인의 선택이다라고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보다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젠 저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 일부 사례가 있더라도 모두 전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정부에서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이에요. 정확하게 나라에서 질병청에서 이런 데이터가 틀렸다. 당신들이 말하는 T라고 말하는 당신들의 데이터가 틀렸다. 우리가 당신들이 백신으로 인한 게 아니다 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는 그거는 이래서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니구나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질병청에서 해달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또 관심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많은 존재하는 부작용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과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과성이 지금까지 데이터가 없다면 그 데이터를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외국의 백신이라고 해서 너무 외국의 사례에만 집중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당장 44만 건의 부작용이 됐는데 글쎄요. 중증으로 그러니까 인정된 사례가 사망 2건, 중증 5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조금은 좀 의아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신고 건수 중에서 44만 건 중에 불과 7건만이 인과성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백신을 맞지 말라라며 백신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백신 접종 이후 우리 국민 중의 일부인 우리 가족이 삶이 이렇게나 바뀌고 이렇게나 아프고 괴롭고 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인과성 인정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소리로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분들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 그 결과가 부작용으로 나온 거잖아요. 진짜 이 인과성 인정, 입증 문제는 물론이고요. 백신에 대한 그 우려를 좀 빨리 없애줄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작용 피해자분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